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범진우이고요. 반도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칩4는 미국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그런 동맹체로서 칩은 반도체 칩을 얘기하고요. 4는 4개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해서 4개 국가가 그 동맹 사이에 반도체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그런 조직체입니다. 협의체가 아니고 동맹이 맞나요, 교수님?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협의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정의는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그 칩4가 무엇을 추구할지는 그 나라에서 모여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목적인지는 아직 좀 정확히 정의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칩4에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자제품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전자제품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석유와 같이 반도체가 그런 지위를 가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 세계 시장의 94%를 가지고 있고요. 비슷하게 우리가 그 저장 장치로 많이 쓰는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에도 그 삼성전자의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같은 우리나라 또는 미국, 일본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나라고 반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 무관하게 우리가 반도체를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 반도체를 발전시키려면 미국 주도의 협의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관계입니다. 중국도 제조 기반의 중심 국가로서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이 그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국 반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거기 인력 구조나 그 투자액을 만약 보시면 놀랄 수준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할 수 1,400조 원이 되는데 그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반도체 발전은 굉장히 무섭고요. 중국은 반도체를 반드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라고 큰 제조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인은 언제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칩을 가입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럼 도대체 왜 고민을 했냐는 질문이 드는 거죠. 거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려사항이 뭐냐면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할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68%가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중국이 최대 수입국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안 사도 된다고 하면 중국 내에서 자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쓰지. 그래서 사는 이유는 중국에서 필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이 우리 칩4 동맹에 가입하면 무역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각자 좀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칩4 동맹에 가입하는 것으로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런데 반도체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압박이 들어올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하지 않은 그렇죠. 저는 어떤 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칩4 동맹에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도권을 기술적 우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다른 걸 거기서 희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행동은 절대 저는 거기서 망설임 없이 해야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의 질서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도대체 어느 만큼까지 중국이 따라갈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중국의 반도체. 그 미국의 지금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등으로
좀 생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미국의 과학 발전이나 투자액 면에서 보면 상당히 무서울 수준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그 SCI 논문의 피인용 지수가 중국이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반도체 연구자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하는 돈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중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반도체 기술 우위를 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상당히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초미세 공정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3나노미터 삼성전자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GAA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양산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 지금 해낸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한국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기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제조 기술 면에서 우리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미래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제 제조업 외에 다른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분야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되겠군요.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술 강국으로 좀 다른 나라에 차별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적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맞는 이유가 우리나라 제조 설비가 좋기 때문에 다른 거 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확장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집중해서 반도체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위치를 차지한 나라도 사실 드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영역 확장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